항상 얼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합니다. 얼굴 부분을. 이 면들은 막 섞어 놓으면은 찾기가 힘드니까 면들이 많아서 한쪽에다 잘 면끼리 놔뒀다가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갖다 놔둬야 돼요. 일단 얼굴 부분을 해야 되니까 얼굴 부분하고 그 부분에 관계되는 면들을 이렇게 좀 빼놓죠. 빼놓고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섬세한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잘 안 보이나요? 유리판 끝부분을 이용해서 크게 둥그림을 주죠. 크게 이렇게 둥그림을 주고 이 둥글림은 처음에 줬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둥글림이 풀려요. 다른 거 작업을 하다 보면은 풀리고 하는데 조금씩 또 그거를 보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작은 거에서도 큰 어떤 면이 있어요.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상. 사람의 얼굴이 각상이다 생각을 해서 쪽집게로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처음 평면의 종이에서 조금의 어떤 꺾기라든가 둥글림 이런 것이 볼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그냥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뭐 별 차이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조그만한 어떤 그 볼륨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 합쳐져서 훌륭한 볼륨을 가져가고 거기에서 최종에는 훌륭한 공간감, 입체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조합을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그 볼륨을 너무 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거의 평면화식으로 붙여줘야 돼요. 평면화 정도로. 여기서는 볼륨보다는 요 작은 여기에서도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표정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잘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볼륨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접합제는 보통 50본드를 많이 쓰잖아요. 50본드나 글루건이 이제 편하지, 빨리빨리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50본드도 쓰고 어느 부분은 순간접착제도 쓰고 또 어느 부분은 글루건도 쓰고 이렇게 그런 걸 조절을 좀 잘 해야 돼요. 이런 섬세한 작업이 저 같은 경우는 손도 크잖아. 여자보다도 훨씬 크고 그러니까 여성분들 섬세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여성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보다.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접합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접식으로 살짝씩만 해서
나중에 최종에 아 이렇게 되면 다 잘 됐네 했을 때 최종에 강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머리의 질감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칼선이나 칼집 이런 걸로 해서 모발의 느낌을 주는 거죠. 일단 여기에 있는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잖아요. 서양인의 형상이기 때문에 머리도 우리같이 직모보다는 고블머리죠. 곱슬머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머리의 어떤 그런 질감 그런 걸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려서도 할 수도 있겠고 종이에 반을 잘라서도 할 수 있겠고 또 뭐 꾸겨서도 할 수 있겠고 질감 표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선으로서 머리의 형태, 머리 웨이브의 모양을 가져가는 게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이런 커트 칼보다는 그 아트 나이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뭐 전문가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용이하죠. 이런 섬세한 거 작업할 때는. 근데 일반 칼을 잘 쓰면은 별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이 최종의 큰 밑에 면이 있어 가장 아랫면 그런 아랫면에서 최종적으로 위치나 모든 걸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 놓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다 완성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도움새나 그 형태의 위치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팔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팔면 조립입니다. 팔 예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왼팔이 되겠습니다. 왼팔에선 가장 이게 밑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둥글림을 줘야 돼. 이 둥글림의 패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어떤 방향의 둥글림 이런 게 패턴이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 패턴을 안 지키고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보편적으로는 그 패턴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들이 보면은 그 처음 가졌던 둥글리기에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죠. 균등하게 서로가. 이건 가장 보편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자유분방하게 이 패턴을 깰 수도 있는 거예요. 패턴을 꼭 이대로 패턴이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둥글리는 과정에서 이 오른손의 감각을 많이 잘 키워야 돼요.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거든요. 작은 면들 둥글릴 때. 근데 이럴 때는 그 감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감각이 생겨요. 어떻게 얼마만큼을 둥그려야 되고 끊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익혀진다고요. 많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각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숙련이 되다 보면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야. 손이 알아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학습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테크닉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머리에서 뭐 처음에 지령을 가겠지만 뇌에서 이 손도 항상 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있어 그렇게 해. 그래서 머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령이 나가기 전에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의 질감, 주름 표현할 때는 이런 둥글리기만으로 끝내지만
조금 더 확실한 표현을 위해서는 쪽집게라는 것을 이용해서 면 하나하나를 다 손을 봐줍니다. 주름 같은 경우도 이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하나를 볼륨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집게 꺾기를 하는데도 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좀 강하게 꺾고 어느 부분은 좀 약하게 꺾고 이런 강약이 다 있어요. 무조건 처음에 이제 숙련적인 학습 부분을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많이 꺾는 거를 연습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강하게, 어느 부분은 약하게 끊고 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합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항상 이런 거 접합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을 살짝만, 나는 글루건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부분을 항상 먼저 살짝만 붙여주는 거예요. 다 본드칠을 하지 말고 이렇게 기준이 되는 부분을 해주고, 이 면은 하나가 있는데 안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면 같아 빼야 될 것 같아요.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빼고, 그 다음 면 이렇게 이쪽 면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원래 이게 이쪽 면이었었군요. 나도 많이 똑같이 했어도 헷갈리네. 이게 이쪽에 들어가는 면이었네. 이렇게 잘 맞춰서 아까 어느 정도 면이 정확히 자리를 잡았다 했을 때는 이제 좀 강하게 붙여줘야죠. 확실한 면들은 위치가 여기가 정확히 맞았다 했을 때는 확실히 붙여주는 거예요. 틀렸네요. 그리고 이 수정하고 이런 부분을 겁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글루건은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빨리 국가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참 애매하죠. 그렇지만 이제 글루건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숙련이 됐다면은 글루건으로 다 끝내려고 그래. 조그만 섬세한 면도 깨끗이 잘 붙일 수가 있어요. 숙련이 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최종에는 글루건을 접착제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글루건 사용할 때는 항상 다 붙일 면들을 다 하질 않아요. 조금씩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또 한 번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글루건도 자기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쓰다 보면은 손에 익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눌렀을 때 얼마만큼 글루건이 도포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그것도 감각적으로 다 익혀지게 되어 있어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면들이 정확하다 그럴 때는 이제 강하게 붙여줘야겠죠. 충분히 글루건으로도 깨끗이. 자, 그리고 하다 보면은 면들이 조금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둥글렸기 때문에 가장 밑면이 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위가 좀 뾰족하고 이런 거 커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용용 가위가 우리들이 그래도 구매하기 좋은, 근데 그것도 미용용 가위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뭐 싼 거는 막 1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미용용 가위 정도는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맞춤으로 해야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짙다고 들어가는 구멍이 이게 짙어서 손이 아파요. 그러니까 맞춤으로 해서 하면 3, 40만 원 정도, 싸지가 않더라고요. 맞춤은. 자,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완전체를 조립을 해야죠. 우리의 손은 가장 유용한 연구예요. 그래서 저는 손바닥, 손톱 이런 걸로 해서 볼륨을 많이 잡아요. 손톱이 얼마나 이게 종이 이렇게 볼륨 잡기가 좋은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느낌이 나는지. 손톱을 잘 이용하셔야 돼, 손톱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손이 들어가죠. 손이. 손 부분까지는 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면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상당한 좀 많은 과정이 들어가요. 둥글리고 꺾고 손 보고 뭐 하나하나 하는 게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 축적이 됐을 때 훌륭한 볼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오래 하거나 귀중한 작업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그냥 훌떡훌떡 간과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히 손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볼륨이 처음에는 이렇게만 해도 볼륨이 괜찮았는데 많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쉬운 거예요. 아쉬워. 그러다 보면은 계속 손을 보는 거지. 근데 또 너무 많이 손을 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접합을 해놓지 마세요. 끼어 정도만 놓고 나중에 약간의 위치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망토 작업입니다. 망토. 이 예수님의 이제 요 앞부분 망토죠. 옷 위에 망토라고 그러나요? 망토. 그래서 망토의 면을 파악해. 망토도 크게 큰 덩어리, 이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 덩어리가 조합이 되고 또 이 덩어리가 조합이 돼서 이것이 또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최종. 자, 마찬가지로 큰 둥글림을 주는데, 큰 둥글림은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글림을 먼저 주고요. 또 작은 부분들은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볼륨을 주고요. 이 둥글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끝선 둥글리기라고 해서, 옛날에 그 페이퍼 아티스트들 우리나라 이렇게 끝선만 둥글려서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게 유행하던 시절이지. 종이조각 표현해서 끝선만 둥글리는. 보통 나는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유리판을 이용해서 쉽게 하는데, 보통 이 기법을 볼로 해서 이렇게 비벼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근데 저는 그 방법도 써봤지만 지금 유리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다양한 볼륨을 가져갈 수 있어요. 신속하게라는 게 제일 메리트 있는 거죠. 신속하게.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쪽집게로 해서 정리들을 해주는 거예요. 정리들을. 이 쪽집게는 꺾기가 다 대다수인데요. 어떤 면을 정리도 하고 회화적인 표현, 그리고 강한 남성의 표현이라든가 어떤 그 강한 악센트를 줄 때 이 쪽집게를 사용합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어떤 그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은 가급적 꺾기 사용은 자제를 하고 둥글리기만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힘든 옷 부분이지만 어떤 좀 꺾기가 부드러운 그거보다는 더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꺾기를 사용해서 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강약이 분명히 있고 기본 미술, 빛과 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데서 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도 빛을 생각하고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면이 보일 것인가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연상을 해야 되거든요. 초보자들은 그것이 안 돼요, 연상이. 근데 많이 작업을 하고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둥글리고 이렇게 꺾었을 때 이럴 때 빛이 와서는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이 볼륨이 나온다. 이제 이런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모든 그림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점일지언정 자신의 생각을 갖고 점의 위치, 점의 형태, 점의 볼륨 이런 걸 생각해서 생각을 갖고 해야지 무작정 찍어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림은 이렇게 작은 면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볼륨을 다 주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되게 힘들어 해요.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요 과정 전까지를 누가 재미있게 리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요 전까지 갈 수 있는 그 과정까지만 누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알아서 더 하게 돼요. 이거를. 되게 재밌거든요. 이 평면에 이런 종이가 막 볼륨이 두두두둑 튀어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또 구현하고 싶었던 그런 막 분위기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랬다 저랬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재미가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날새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경우는 안 돼서 자기 생각대로가 안 돼서 열받아서 날새고 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열받아서 하는 그 과정 자체도 나중에 되면 이제 즐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꺾어서 어디에 강약을 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자, 이제 조립을 해야지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글루건으로 이렇게 작은 면 접합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많이 망치고 지저분하게 되니까 조금 더 숙련이 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거 봐요. 저도 많이 이렇게 다시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녹여야 돼요. 이 자체에 글루건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두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 또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튀어나와 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녹인다 생각하면 돼. 글루건 자체는 열을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갖다 대고 있으면은 굳어있던 글루건이 녹아서 다시 접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 면에서도 이 덩어리에서도 두 개의 면이 있었잖아요. 각자 그 면들을 볼륨을 주고 이제 합쳐진 상태 안에 이 덩어리 이 또 같이 합쳐졌을 때 밸런스를 서로 맞춰야 되니까 또 그래서 한 번은 손을 봐줘야 돼요. 같이 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종이가 쪼글딱쪼글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쪼글딱쪼글딱 되는 쪼글딱이라는 거를 이해할런가 모르겠는데 이 종이의 쪼글딱거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종이의 그 순수한 그 자체의 느낌이 나와서 그런지 회화적인 맛이 굉장히 깊습니다. 회화적인 맛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한 번에 다 날라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섹션을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붙여나가세요. 천천히. 아이고, 요거부터 먼저 붙여야 됐네요. 요거부터 붙이고 해야 돼. 이렇다니까요, 내가 잘 까먹어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붙이고,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조합을 했잖아요. 조합을 하고 그 면들이 이제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밸런스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아까 꺾어놓고 둥그렸던 것이 좀 풀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잡고
이제는 이런 좀 꺾어놓고 볼륨 잡아놓은 거를 좀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글루건으로 해서 그 부분을 굳혀놔 버려요. 유지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종이를 뒤에다 한번 덧대준다 생각하면 되지. 글루건으로 하면은 잡아놨던 볼륨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맨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다 됐다 싶었을 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종이도 더 견고해지고 잡아놓은 볼륨들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볼륨을 풀어주게 놔두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망토 앞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 이건 일단 단순하게 끝선 정도를 둥그려서 놔두고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봤을 때 간격은 얼마 안 돼요. 거리는 이 팔 부분하고 이건 그렇지만 공간감을 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볼륨을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 약하게, 그래서 꺾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 예를 들어서 멀리 있고 가까운 곳에 공간감을 낸다 할 때 꺾기가 강하고 많을수록 전면에 위치한 우리 시점에서 앞에 있는 물체 할 때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부드러운 둥글리기 정도로 해서 이 팔하고 이 뒤에 망토 부분하고는 뭐 실질적으로 보면 뭐 몇 센치 차이 나나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법이 좀 약하게 들어가야 돼요. 약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그림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기가 보통 유화나 서양화, 뭐 풍경화를 그린다는가 할 때 그런 의도와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우리 종이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돼. 기식이 있고 의도가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종이 조각을 이제 많이 해본 분들은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알죠. 꺾기 같은 경우도 이 유리판을 이용하고 뭐 핸드 꺾기라든가 이 손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부드럽고 여기서 근데 너무 강하게 하지 말자고 그랬죠. 우리가 손톱 부분도 이렇게 이용하고, 특히 지금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옷이 많이 헤어지신 상태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메고 하실 때는 옷이 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톱 같은 걸로 해서 그 해진 부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톱으로.